평온한 알래스카에 깊어가는 가을. 앵커리지의 한 공중보건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황급히 메모를 하는 담당 직원. 그의 메모지에 적힌 숫자 100.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500명의) 점심을 준비하는 바쁜 일손들. 메뉴는 감자 샐러드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10여 명의 직원이 병가로 결근. 출근한 직원의 상당수도 메스꺼움과 복통, 설사를 호소한다. 당황한 회사는 집단 식중독을 의심. 5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직원의 20%인 10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 즉각적으로 위생당국에 신고한다. 급파된 위생학자의 원인 조사. 발병 원인은 감자 샐러드를 통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감염의 경로는 샐러드를 준비한 조리사의 손. 아픈 조리사가 맨손으로 재료를 섞어 많은 감자 샐러드를 오염시킨 탓.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한번 발생되었다 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단 급식소에서는 시간과 온도 관리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어지기도 하지만요.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되어지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중독이 미치는 경제 손실도 대단한데요.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 및 신경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말합니다. 국내의 집단 급식소 식중독 사고로 인해 연간 소비되는 사회경제 손실액만 해도 1조 3천억 원.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건은 단일 비용으로는 최고인 2,723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만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자세는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식중독 사고 예방은 위생적인 식품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냉장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배송 차량 내부는 32도씨. 세균이 자유롭게 증식할 수 있는 온도죠. 냉장, 냉동식품을 검수할 때에는 온도를 확인해야 배송 중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선택은 위생의 첫걸음이죠. 표시가 없는 식품은 의심해야 합니다. 포장이 변형되거나 파손된 식품, 무엇이 혼입되었는지 알 수 없죠. 반드시 반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생적인 식품 선택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제 식품 보관 중에 식품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까요? 물 고인 바닥에서 배수로 위에서 식품은 오염되고 있군요. 냉장고에 덮개 없이 보관하거나 바닥에 식재를 방치하면 식품이 오염됩니다.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 범위는 5도씨에서 60도씨 사이. 이 온도를 피해서 식품을 보관하고 취급하는 것이 집단 급식소의 식품 위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닥이나 외부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차단된 곳에 식품을 보관하고, 냉동식품은 입고 즉시 냉장고와 냉동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세균이 증식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위험 온도를 피해 냉장고는 5도씨 이하,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가 적절합니다. 본격적인 조리 준비. 칼, 도마를 사용할 때는 식품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식품 간의 교차 오염을 일으킵니다. 육류나 어패류를 상온에 장시간 해동하면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여 조리장 여기저기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가열하지 않는 야채, 과일에 묻은 세균, 물에 한 번 세척하는 것으로는 제거하기 어렵죠. 위생적인 조리 준비 과정, 이렇게 합니다. 청결한 조리 준비 과정이 있어야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식중독균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식품으로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식품을 조리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이 재촉한다고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가열 조리를 끝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죠. 가열한 식품을 냉각할 때 오염된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은 공기 중에 세균을 불러 모으는 격입니다. 공기 중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열하지 않고 제공하는 메뉴들, 더욱 신중해야죠. 원재료 취급하던 장갑에 있는 세균, 청결하지 않은 용기에 묻은 세균이 이미 식품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조리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마지막까지 식품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만 남았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걸까요?
조리를 너무 빨리 끝낸 탓에 식품에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군요. 실내 온도에서 조리된 식품을 4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자라게 되죠. 조리가 끝난 음식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드디어 고객에게 안전한 식사 제공이 마무리됐군요. 그럼 이제 조리 후 세척 소독의 단계. 조리에 사용한 도구들, 식기들을 제대로 세척하고 소독하지 않으면 식중독균을 식품에 오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기류를 세척할 때에는 세척, 소독, 헹굼, 건조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수세척을 한 후에는 소독액을 제조하여 침지하고 식기 세척기를 사용할 때에는 헹굼물 온도는 82도씨 이상이 되는지 확인. 이후에 식기류는 식기 건조기에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식품을 직접 접촉하게 되는 고무장갑. 우리의 손만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꼭 장갑의 겉면과 안쪽 면을 세제로 세척하고 소독액을 이용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조리에 사용한 도구들. 사용 후에는 열탕 소독하거나 인증된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해야 합니다. 참! 자외선 소독구를 이용할 때에는 자외선이 닿는 부분만 소독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컵을 엎어놓으면 컵의 뒷면만 소독이 되겠죠. 조리 후 정리정돈. 내일 있을 위생적인 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조리장 청소 후에는 작업대와 바닥이 건조되도록 하고 사용한 조리 장비들은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고무장갑은 깨끗이 세척해서 지정된 장소에 걸어야죠. 칼, 도마는 소독이 되도록 소독고에 보관해야 다음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사용한 용기들은 세척 소독하여 건조 보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세척구역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장에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과 문에는 방충망과 포충 등을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방충망을 닫고 작업해야 합니다. 조리장에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란 없죠. 만약 우리의 손이 오염된 채로 식품을 취급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식품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저렇게 많은 세균이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질병이 있는 사람이 조리한 음식. 이것을 먹게 되면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포스,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급식소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질병은 주로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단 조리를 중단해야겠죠. 집단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식품을 조리하는 동안 식중독균은 어떻게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복통과 설사 증상이 있으면 식중독과 관련한 질병을 의심해야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우리 손에는 세균들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지 않는군요.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도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작업장으로 가고 있네요. 쓰레기를 취급한 후에 손을 씻고 소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에는 갖가지 세균들이 득실거릴 텐데. 아, 손을 씻긴 하는데 저런,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씻으나 마나죠. 그럼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위생복을 갈아입고 손을 소독한 후에야 작업에 임할 수 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면 꼭 손을 씻고 소독합니다. 쓰레기를 취급하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도 손 씻기 알고 계시죠? 자, 손 씻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손 씻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내어 20초 이상 문질러야 손에 있는 균이 제거됩니다. 손톱 브러쉬를 이용하면 손톱 및 손가락 사이사이를 더욱 깨끗이 씻을 수 있죠. 자, 이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청결하게 준비된 종이 타올로 물기를 닦아내야죠. 손을 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소독. 인증받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의 구석구석을 소독해야 완전한 손 씻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위생 기준을 내 몸의 일상처럼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더 이상 TV에서 집단 급식소의 사고 소식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부주의로 증가하는 식중독의 발생률도 줄일 수 있을 테고요. 어떠세요? 쉽지 않나요? 조리원 개인의 짐작과 경험으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위생관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이죠. 식중독 예방 실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